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리치료사의 병원 취업 고민, 특히 도수치료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수치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이나, 이제 고민 같은 경우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번에 국가고시도 보고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도수치료 쪽 파트로 이직하시는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도수치료 신경계 루틴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일단 취업할 때 가장 크게 이제 파트를 나눠 보자면 이제 근골격계 파트, 이제 도수치료 파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파트, 그 다음에 통증치료 파트, 혹은 뭐 루틴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물론 요 세 가지 말고도 뭐 다른 분야 또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로 간단히 소개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첫 번째로 통증 치료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증 치료, 뭐 루틴 치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통증 치료나 뭐 모달리티 치료, 루틴 치료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다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물리치료라고 하면은 뭐 이제 기계적인 치료로 이제 환자분에게 이제 치료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핫팩, 그다음에 뭐 초음파 치료, 그다음에 ICT 전기 붙이는 거, 그다음에 텐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끈 묶어서 이제 견인 치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파라핀, 적외선, 그다음에 뭐 공기압 마사지라고 해서 장화 같은 치료도 이제 해드리는 병원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체충격파 등등 진짜 병원마다 물리치료 종류가 진짜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정도로 치료 기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원장님의 오더에 따라서 치료사가 직접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이제 신경계 치료인데요. 신경계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나 뭐 척추 손상 환자분들,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뭐 파킨슨병, 그다음에 외상성 뇌손상,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한 등등의 환자분들을 치료사가 이제 검진 검사를 토대로 이제 평가와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신경계 재활 치료, 그다음에 뭐 매트 운동 치료, 그다음에 보행 치료, 뭐 이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이제 FES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호흡 재활 치료 등등 하는 치료들을 주 업무로 하게 돼요. 보통 뭐 요양병원이나 이제 준종합병원에서 많이 뽑는 경우가 많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NDT나 보바스, 그다음에 PNF 등등의 교육을 이수하면은 이제 서티를 발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티를 따게 되면 이제 월급 면에서도 이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도수치료인데,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이제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이며,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기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관절 가동 범위의 기능적으로 감소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비대칭성이 있는 뭐 근골격계 질환, 아니면 급성이나 만성이신 뭐 경추, 요추부 통증, 그다음에 뭐 척추, 후관절 증후군 등등 예,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뭐 OMT, PT나 뭐 FMT나 뭐 칼텐본이나 등등 여러 종류의 교육의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회에 이제 뭐 교육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기숙사를 주는 곳이 1순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페이가 높은 곳이 1순위 있고, 아니면 뭐 워라밸이 높은 곳이 1순위, 아니면 뭐 청내공이 되는 병원이 1순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을 하던 간에 각 이제 파트별로 치료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이제 치료사로서 이제 책임감을 가져서 공부와 이제 노력을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그다음에 뭐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아니면 뭐 관심이 가거나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야로 잘 생각해서 가는 게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육을 듣고 싶은데 공고는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혹은 어디에 올라오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물장매 카페나 아니면 이제 다음에 전물동 카페의 교육 카테고리 등등에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각 협회별로 따로따로 이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뭐 네이버 카페가 있으면 네이버 카페, 혹은 뭐 다음 카페가 있으면 다음 카페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학회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교육 신청이라든가 뭐 교육 일정, 이런 거 문의 등등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회별로 카페가 다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서울학회, 어떤 교육은 뭐 경기도학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회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도수치료 파트로 가고 싶은데 가게 되면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나요? 라고도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신입 선생님들과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일하다가 도수 파트로 가고 싶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입 기준으로는 치료를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원내 교육을 받고 이제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기간이나 교육 내용, 시간, 이런 거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3개월 이상 정도 수습 기간 동안 도수치료 어시나 아니면 도수치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뭐 기구 사용법이나 기계 사용법이나 뭐 환자 응대법, 그다음에 증상별로 이론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발표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치료 테크닉 중에서 뭐 근육 팔페이션 하는 거나 뭐 근육 릴리즈 그런 걸 제대로 캐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뭐 리엔더 쓰시면 리엔더 테크닉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사용법이나 이런 등등의 교육을 받고 치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입분들도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치료거든요. 그래서 1대1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와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듯이 처음부터 조금 잘 배우시고 이제 실력을 잘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질문이에요. 도수 치료를 하고 싶은데 제가 키가 작고 마른 체격입니다. 도수 치료하기엔 힘들지 않은가요? 혹은 이제 뭐 여자인데 도수 치료하면 힘들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체력적으로나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마른 체격인데 지금 도수 치료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되게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50cm 대의 작은 체구로 이제 몸집 큰 환자분들 도수치료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를 하고 싶은데 너무 체격적인 걸로 고민을 하시는 거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분야, 그다음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분야
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건 여자건 뭐 내 체격이 어떻고 하는 걸로 너무 그거를 우선순위 조건으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요. 도수 치료를 하면 체격과 몸이 많이 안 좋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도수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체력이 당연히 빠지죠. 네. 몸도 좀 힘들고 또 이제 육체적인 거 말고도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제 자괴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뭐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연히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계속 일하는 게 지치고 힘들 때도 많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쉬운 일이 없지만 이제 도수치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겪었던 감정들이었어요. 그래서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팔 힘도 키워지고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근데 일은 정말 이제 운동과 다른 이제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체력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더 피곤하기만 해서 요즘은 뭐 운동 같은 것도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일 끝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몸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 일을 해서 힘들었다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뭐 퇴근하고 이제 개인 취미 생활 정도는 꼭 만드셔가지고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없애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차도 지금 이제 7년 차고 지금은 제 몸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몸이나 팔 힘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 끝나고 이제 시간 날 때 개인 운동도 하면서 제 체력 회복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엔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들, 요 5가지 질문들로 오늘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도수치료에 대해 혹은 이제 물리치료에 대해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